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 환자에서 최초 확인된 신종호흡기 바이러스로 학술적으로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K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려 했으나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시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대면과 비대면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유로운 외출이나 모임이 어려워진 것 같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제 뭐 큰 모임은 그렇다 쳐도 이제 친구 몇 명이랑 작게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아무래도 많이 외롭고 좀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타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랑 아예 뭐 만남이 어려우니까 사이가 더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빨리 해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다 같이 대면 상황에서 하는 일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또 비대면적인 상황에서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런 업무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좋은 점은 뭐 건강에 좋고 나쁜 점은 뭐 만나고 싶은 친구 있을 때 못 만나고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 그냥 톡으로만 얘기하고 그냥 좀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백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스크 착용이랑 손 씻기는 너무 당연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정부 지침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뭐 몇 인 이상 집합 금지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해결되면 좋을 것 같지만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도 생기고 있다고 하고 백신이 이제 단계적으로 접종되다 보니까 그 경과도 살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바로는 안 될 것 같고 이번 연도 안에 해결되면 좋겠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체로 대면 활동의 감소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으나 코로나의 해결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메르스, 2009년에는 신종플루, 2003년에는 사스, 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전염병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조선도 역시 전염병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세종, 광해군, 숙종 등 조선 왕조는 계속해서 전염병과 싸워왔고 이를 대하는 방식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당대인들의 전염병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조선 정책 이념들은 어떠했을까요? 전염병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남아있는 고려시대 사람들은 전염병을 산사태,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와 같이 여겼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한 나라를 다스린 왕도 주술사나 무당을 불러 병을 가져오는 악귀를 물리치려 애썼죠. 인간의 정성이 갸륵한 만큼 하늘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생각해 직접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자의 유학 사상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조선의 대표 의료기관인 삼의사와 삼제조의 유학자들은 전염병에 대해 마음을 밝히고 심리적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유학적 도덕론만 주장할 뿐 여전히 전염병에 대해 현실적, 구체적, 의학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때 조선을 뒤흔든 가장 강력한 전염병, 천연두와 콜레라가 등장합니다. 천연두는 광해군 때부터 근대 시기까지 전국을 떠돌며 백성과 왕을 분간하지 않고 죽인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천연두는 바이러스의 전염 방식과 증상, 확산 속도가 21세기 현재를 크게 강타한 코비드19의 흐름과 아주 유사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치명적인 독감처럼 유행하여 평생에 걸쳐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하는 병이라 불렸습니다.
콜레라는 세도 정치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순조 시기에 등장합니다. 콜레라는 호열자라는 이름으로 철종 이후까지 조선을 완전히 휩쓸어 버립니다. 조선의 지도자와 의학자들의 생각은 오직 백성들을 위한 현실적인 치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급진적인 홍역 대책과 동시에 나라의 재앙을 하늘에 비는 여제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여주기식 의례였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조금이나마 백성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게끔 말이죠. 왜냐하면 정조 이전의 조선 중기, 여전히 도덕 성명의 문제로 이론에만 집중한 유학자 대신들이 민간 백성의 생활고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의 정치는 때론 초현실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교리를 중심으로 시대적 상황들을 아슬아슬하게 대처해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와 성리학은 그 당시 왕과 백성들의 심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신념이자 진리입니다. 주자하게 능통했던 태계 이황은 폭력으로 가구 내에서의 제사를 금하는 정책이 내려졌을 당시 산자 우선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는 피하지 않은 자가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다. 피한 자가 반드시 사는 것은 아니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장사와 제사를 누구에게 부탁하려고 자신의 사지에 몰아넣어야만 하는가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이 현재 건강한 상태일 때는 꿋꿋이 조상에 대한 예를 다해야 한다는 성리학의 정신을 외칩니다. 물론 성리학이 조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폐쇄적인 성리학으로 인해 외국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해 전염병을 더 큰 재앙으로 키웠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역병으로 인해 전쟁과 가뭄보다 더 큰 인구 손실을 겪게 됩니다. 조선시대는 왜 역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을까요? 깨끗하지 못한 수지가 의복, 당시 만연했던 성리학의 관혼상제로 인한 전염병의 빠른 확산 등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의원들의 전염병에 대한 외면이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역병을 의원들은 두려워했고 치료법과 병명도 만들기 어려웠으며 특히 병자를 가까이 하다가 역병에 걸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 모르는 게 더 낫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염병을 극복한 긍정적인 사례는 없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로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돌림병으로 3명의 자녀를 잃은 후 홍역에 대한 병증과 치료법 등을 조사해 하나로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과 해통입니다. 정약용이 황해도 곡산 지역의 부사로 있을 때 저술한 책으로 정약용은 이 마과 해통의 내용을 기반으로 곡산 지역에 퍼진 홍역을 많은 피해 없이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마과 해통에서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병자를 치료하는 것. 둘째, 전염병이 퍼지는 일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중국의 의사를 두루 치료법을 연구하였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료소를 설치해 격리된 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의 또 다른 저서인 목민심서에서 그는 애상, 관질, 진황, 설시 조항을 통해 유행병이 번질 때 관이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병이 들어 죽은 사람의 가족, 장애인, 중환자에게는 국가의 의무를 감면해야 하고 형편이 어려워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치료약을 보급하고 곡식을 나누어주는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약용은 역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리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약용의 행보를 보았을 때 그는 전염병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여 협동의 힘으로 전염병을 적절히 극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직면과 협동의 힘은 역병으로 지쳐갔던 조선사회의 기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조와 정약용이 보여준 문제를 직면하는 태도와 협동하는 태도, 이것은 몇백 년 전부터 우리가 가져온 정신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더 이상 정조와 정약용처럼 한 국가의 리더들 뿐만 아니라 개인과 시민들에게도 필요한 의식입니다. 모두 함께, 그리고 각자 개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인지하고 직면하는 것, 다르게 인지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맞서는 것, 동시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것,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할 수 있다는 마음, 타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라는 공동체임을 아는 협동의 마음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느끼는 이 마음이 우리를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사태, 더 이상 개인의 질병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의 리더,
왕이나 의원 개인의 책임으로 물었던 문제를 점점 사회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몇몇의 지식인, 위인들의 성과로만 여겨졌던 조선의 박력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역사가 그래왔듯이 우리는 또다시 이 사태를 이겨낼 것입니다. 늘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몫을 줄여 남을 돕고 매 순간 가장 최전방에서 일하며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과거보다 나은 현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작은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사회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의 시대. 진정한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작지만 큰 인식 하나가 우리가 나아갈 길에 첫 걸음을 밝히기를 바랍니다.